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입니다. 난청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보청기 사용이 어렵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식형 골전도 보청 시스템 수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 수술을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가지를 통해서 이 최신 청각 재활 기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과 작은 뼈들을 거쳐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공기 전달 경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두개골의 진동을 통해서 달팽이관이 직접 자극을 받게 되는 골전도 경로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거나 난청 환자에게서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증폭하는 것은 주로 공기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식형 골전도 보청 시스템은 이 두 번째 원리인 골전도를 이용합니다. 귀 뒤쪽 얇은 피부 아래에 작은 진동 장치와 자석을 이식하고 겉에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소형 사운드 프로세서를 착용합니다. 외부 프로세서의 마이크가 주변 소리를 모으고 소리를 디지털로 가공해서 피부를 통과해 내부 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내부 장치가 뼈를 미세하게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 뼈를 통해 전달하면 그 소리가 양쪽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뇌가 이것을 소리로 인식하고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이 문제가 있어도 달팽이관이 살아있다면 우회로로 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도 폐쇄나 중이 수술 이후와 같이 공기 전달 경로가 막히거나 효율이 떨어질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 보청기는 귓구멍을 통해 소리를 키워서 고막을 더 크게 울리게 합니다. 달팽이관은 괜찮지만 중이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은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고막, 이소골에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끼면 웨이도가 막히면서 습기로 인해서 반복되는 웨이도염, 이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골전도 보청기는 고막 이소골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효과적이며 귓구멍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이루, 웨이도염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골도 보청기는 주로 이식형을 착용하게 되지만 헤어밴드 형태나 부착형의 비수술 골전도 기기도 있습니다. 다만 두개골을 누르거나 피부에 부착하여 진동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압박감, 피부 통증, 장시간 사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소리 또한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식형 시스템은 피부 아래에 진동원을 고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에너지로 효율적인 진동 전달이 가능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얇은 외부 프로세서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이나 위생이 좋아집니다. 예전 세대 장치처럼 피부를 뚫어서 기둥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형태가 아니어서 피부 관리 부담이 줄어든 점도 장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난청의 형태나 뼈 상태, 피부 두께 등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장치의 종류가 달라지고 수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정밀한 청력 검사와 CT 평가, 착용 모의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음성 난청, 즉 웨이도 폐쇄, 소위증이나 만성 중이염 수술 이후 이소골 기형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달팽이관 청력이 일정 기준 이내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편측성 난청에서도 반대편으로 소리를 전달해 소리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복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에 대한 감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전달하는 길이 아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달팽이관이나 신경의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가 된다면 이식형 골전도보다는 일반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러한 옵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술 전 순음, 어음 청력 검사, 마스킹 검사, 임피던스 검사, 필요시 CT 검사를 통해서 웨이, 중이 구조와 달팽이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환경, 직업, 미용, 관리, 기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개별하는 선택을 권해드립니다. 수술은 보통 귀 뒤쪽 두피를 작게 절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성인은 전신 마취 또는 수면 국소 마취를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귀 뒤쪽에서 3cm에서 5cm 내외 절개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피부와 근막을 얇게 들어 올려서 두개골 표면을 노출합니다. 그 이후에 내부 장치가 들어갈 얕은 홈을 뼈 표면에 만들고 진동원이 뼈에 밀착되도록 티타늄 고정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얼굴 신경과 같은 중요 구조와는 해부학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여유가 충분합니다. 피부 바깥의 외부 프로세서가 잘 붙도록 내부 자석의 위치와 강도를 계획대로 맞춥니다. 다섯 번째로 출혈을 확인하고 층별로 봉합합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한두 시간 전후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서 당일 퇴원 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입원을 권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가 당기거나 뻐근함이 며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진통제로 조절됩니다. 샤워는 실밥 제거 이후에 권합니다. 드물게 상처 감염이나 혈종, 피부 치유 지연, 피부 자극, 드문 기 고장 등이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흡연, 이전 수술 흉터 등은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전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의 핵심은 뼈와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붙는 골 유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강한 외부 충격을 피하고 자석 강도도 과하지 않게 맞춥니다. 네, 외부 프로세서는 작은 동전 몇 개 겹친 정도의 두께로 귀 뒤 두피에 자석으로 가볍게 부착됩니다. 머리카락이 덮으면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색상이나 커버를 머리색,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착용감은 자석 강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너무 약하면 움직임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고 너무 강하면 피부가 눌려 붉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개인별 최적 강도를 맞춰드립니다. 안경, 마스크, 모자와의 간섭은 보통 크지 않지만 초기에는 탈착 요령을 익히면 더 편합니다. 실내에서는 주변 소리와 말소리 중심, 야외에서는 바람 소리, 저감 기능 등으로 자동 조정되는 모드가 있어서 일상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사용법은 피팅 당일 교육과 이후 조정 방문을 통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내부 장치만 들어간 상태이고 외부 프로세서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안정되고 뼈와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골유착을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 3주에서 4주 이후에 첫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2주 정도로 당겨지거나 6주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화 당일에는 외부 프로세서를 연결해 초기 피팅을 하게 되고 말소리, 생활소리에서 불편하지 않은 음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1, 2주 간격으로 몇 차례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뇌가 새로운 자극에 대해 적응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간혹 첫날부터 완벽하게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는 과정이 정상입니다. 초기에는 소리가 또렷하지만 금속성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시간과 조정으로 맑고 편안한 음색에 가깝게 맞춰갑니다. 네, 내부 임플란트는 피부 아래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 프로세서는 전자기기이므로 샤워나 수영 전에는 반드시 분리하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접촉 스포츠에서는 헬멧이나 헤어밴드 등으로 보호하시거나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성이 강한 물체를 장치 근처에 오래 붙이는 것은 피하고 취침 시에는 보청기 건조함에 보관하면 수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항 검색대, 전자제품 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료 영상 촬영 전에는 외부 프로세서를 꼭 빼고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안전합니다. 적절한 대상자에서는 말소리 분별과 대화 편의성이 의미 있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꼈거나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전음성 난청이 아닌 한쪽 귀만 안 들리게 되신 분들은 소리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던 답답함이 줄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만 결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전도 청력의 보존 정도, 즉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상태, 청력도의 모양,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에 대한 경험, 재활 참여 정도에 따라서 적응 속도와 만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활성화 이후에 반복적인 피팅과 청동 훈련을 통해서 실생활 환경에 맞게 꾸준히 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입니다. 완전히 정상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대화나 회의, 수업에서의 이해도 향상을 목표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도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개골 두께와 성장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5세 전후 이후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더 어린 아이는 먼저 소프트밴드형 골전도 기기를 사용해서 청각 발달을 돕다가 성장에 맞춰서 이식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씁니다. 어린이는 학교 체육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석 강도와 착용 안정성을 세심하게 맞춰야 하고
보호자의 일상관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수술과 활성화 타이밍도 학사 일정에 맞춰서 계획하시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과 보험은 개인의 청력 상태, 적응증 충족 여부, 장치 구성, 병원별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적응증에서 수술장치가 건강보험 급여 또는 보장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부담률, 지원 범위, 서류 요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은 청력 검사 결과와 진단명 확정 후 병원 재활, 업무 참고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수술 후 피팅, 조정, 점검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관리 비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MRI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식형 골전도 시스템은 대부분 MRI에 대해서 조건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프로세서를 제거하고 정해진 조건을 지킨다면 1.5 테슬라 MRI는 대부분 촬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0 테슬라 MRI는 기종과 연식에 따라서 가능하고 특별한 보호대 착용이나 자석 재고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는 반드시 임플란트 카드를 제시하고 영상의학과와 사전 조율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비용, 보험은 개별적 확인이 필수이고 MRI는 조건을 지키면 가능하되 사전 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식경 골전도 보청 시스템에 대해서 핵심만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해답이 되지는 않지만 적절한 대상자에게는 대화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지 평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